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북한은 여인천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디어 주해 공주님. 자, 오늘도 대한민국 북한 최고의 전문기자 이영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님, 북한에서 김주해를 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간부들 집에는 김주해 사진이 있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주해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공식 호칭이 공주랍니다. 그래서 김주해 2022년 11월 말에 나왔잖아요. 네. ICBM 쏠 때 깡총깡총. 마지막 이 프로그램 전에 마지막 나온 게 이동식 발사대 신형 미사일 네. 250기 그때 이제 수해 때입니다. 네. 그때는 보면 양장에다가 하이힐에다가 뭐 거의 성인 저리 가라의 네. 걸음걸이부터 그래서 주해 공주님이라는 표현. 네. 물론 김여정도 공주님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영국식 입헌 군주제, 왕조 체제.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은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왕조 체제. 네. 이런 걸 꿈꾼다라는 설도 있어요. 네. 지금 김주해 후계자 책봉은 안 됐지만 후계자 수업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7월 29일 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김주해를 후계 수업 중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의 이제 후계 관련한 동향이라든가 내부 동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국정원의 판단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약간 불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주요한 계기마다 변곡점마다 이렇게 이정표를 딱딱딱 세워주는 건 국정원이에요. 아이고 틀린 것만 네. 기억해서 그렇죠. 과거에도 네. 김정남인 것 같아. 그리고 김정철인 것 같아. 네. 또 야 김정철이가 뭐 이래서 이렇게 됐대. 네. 김정남이야. 네. 그걸 정확하게 찝어줬던 그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김정일 뇌경색 이후 3년밖에 못 산다는 맞습니다. 것도 맞췄잖아요. 네, 그것도 네. 정확히 네.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후계자 수업? 그럼요. 근데 이제 그 7월 29일 날 그 보고 내용 중에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이 있어요. 네, 뭐예요? 후계 수업 중이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게 국정원이 기존에 2022년 9월에 김주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김주해를 쭉 후계자로 밀던 거기에서 조금 아닐 가능성? 유보적인 것들을 조금 더 가미를 했다는 느낌. 좀 바뀌었어요? 뉘앙스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 기자님이 북한을 무려 50여 차례나 가셨잖아요. 네. 그럼 북한 문화 잘 아시잖아요. 북한 문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봉건적이잖아요. 봉건적이죠. 제가 북한에서 그 외교관 부부가 망명을 하셔가지고 네.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분들하고 친해서. 네. 그랬더니 그 외교관 분이 밖에서는 그렇게 인텔리고 이런데 딱 소파에 누우시더니 밥 먹고 딱 눕더니 그 사모님한테 야, 잿더리 가져와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이렇구나 이랬는데 또 웃기는 거는 사모님이 아니 자기가 피울 담배 잿더리를 왜 자기가 가져가지 왜 나고 갖다 달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관 분이 또 어서 저 애미나이가 북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남조선 드라마 보더니 다 망쳤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북에 있을 때 하고 예. 한국하고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그때 보면서 물론 평양에 가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봉건 문화에서 아직 탈피를 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 북한에 가서 만났을 때 북한의 여성 간부들 있잖아요. 네. 많이 만났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달라요? 남성 간부랑 이렇게 당당함 이런 게 좀? 아니면 봉건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간부라고 해가지고 전면에 나오는 분들은 다 뭐 김일성대 나왔다, 평양 외국어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인텔리 계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은데 나머지 부분들 거기 뭐 의뢰원, 봉사원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뭐 남성 지배인들 밑에서 정말 숨도 못 쉬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말 한마디 지도원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말이 반말이잖아요. 네. 야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왜 말이 많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서 제대로 된 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김주해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제 기억으로 거의 이제 40여 차례 되는 것 같은데 네. 공식 비공식 지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김주해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고요. 처음보다. 지금 북한에서 어쨌든 뭐 경애하는 존경하는 뭐 이런 식으로 김주해를 계속 띄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여자가 어떻게 북한에서 후계자가 되고 뭐 그게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장자계층에다가 또 여러 가지 그 봉건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이런데 지금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나 봐.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네. 이런 식으로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김주해 나왔을 때 초기에 단동 쪽에 물어보면 네. 웃더라고요. 후계자지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은 답이 천편일률적으로 뭐로 바뀐지 아세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답하거든요. 지금 이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수해 기간 중에 이동식 발사대 전달 행사 인수인계식 할 때 김정은이 갈 때는 현성원이 달려왔는데 김주애가 오니까 김여정이 달려와서 극진하게 예원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거든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그거는 이제 조 박사님하고 저는 또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날 자리가 좀 특이했잖아요. 김여정이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맞는데 등장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김주애가 둘째 줄에 앉았지 않습니까? 네, 밀려나서. 항상 그런 행사면 아버지 있었죠. 옆에 앉고 옆에 군 간부들, 노동당 간부들이 앉아야 되는데 그날은 앞에 간부들이 다 그 회전 의자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앉는 그 큰 회전 의자 거기에 간부들이 앉고 김주애가 그날 뒤에 앉았어요. 맞았어요. 뒤에는 의자도 조그만 의자고 맞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일반 의자인데 간이 의자 같은 그리고 후계자로 한때 뭐 거명되면서 끝내주게 잘 나갔던 고모인 김여정이 옆에 앉았잖아요. 최선희하고 나란히.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7월 29일 날 국정원이 보고했던 내용들 다른 자식이 등장할 가능성 후계 수업은 받고 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가 전면에서 좀 밀렸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김여정이가 김주애가 등장하니까 이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올라간 장면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그거는 김여정이가 이제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앞에 전면에 다 앉고 가면서 조카인 김주애를 자기 옆에 앉을 걸 김여정이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리 배치라든지 그렇죠. 거. 너 내 옆이니까 이리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간 그런 거지. 그게 뭐 내 조카 얘가 앞으로 권력자가 될 거니까 내가 탁 모셔야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주애가 완전한 후계자 수업이고 이제 꼭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저는 상당히 후계자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김주애가 여자기 때문에 후계자가 어렵다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 후계 관련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후계 관련해서 쓰면서 북한 문헌을 많이 봤는데 북한이 이제 후계자론이라는 그 후계와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책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거기에 보면은 북한의 후계자의 자격으로 보면은 사실은 수령과 후계자는 대를 달리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김여정이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정은하고 같은 학렬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세대가 달라서 적어도 한 30년 뒤에 오는 아들이나 뭐 딸이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빼어 닮고 그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후계자론이라는 게 80년대 사실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을 때의 그런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이미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북한 얘들이 간단치 않구나. 그러니까 수령의 풍모를 빼어 닮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관계없다. 지금 풍모를 빼어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DNA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아. 저는 그래서 신형 미사일 전달식 그 행사가 뭔가 이게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북의 1순위로 이렇게 우리가 관측하던 데서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 대등한 뭐 이런 걸로 가다가 김정은이가 결국은 마지막에 낙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재벌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낙점을 받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럼요. 그 오너 재벌 회장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유보적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주애가 지금 저 정도로 나오면은 유력한 거는 맞는데 아니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은도 막내였거든요. 아들 중에 확인된 것 중에서는. 세 형제 중에. 그러면 아주 좋은 포인트. 김주애 후계자 수업은 확실하다. 네네, 그거는 뭐. 그건 뭐 북한에 다른 후계자 수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우리 후계자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여지를 놓아야 우리가 나중에 좀 혼란이 덜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포인트는 과연 어느 시점에 누군가 등장을 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간과한 그가 남자든 여자든 이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게 문헌에 나와 있다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그래서 그때 이게 우리 북한 연구자들이 좀 엉터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후계자론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왜 후계자론 이런 거 안 읽어봤지?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저도 좀 반성했습니다. 포착 못했어요. 제가 후계자론 그거 몇 부를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하나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웃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주회를 그렇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네. 장기간 노출이. 맞습니다. 13년생이니까 22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9살인데 지금 11살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봤지만 지금은 이게 권력 구도를 이렇게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도 김주애가 이제 많이 컸고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아주 정교한 후계 관련한 어떤 구축 작업, 이미지 구축 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김주애를 어떤 후계자로 내세워서의 그런 효용보다는 자기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어떤 독재자, 폭군, 호전성을 가진 어떤 이런 인물 이런 거의 이미지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면이 있고 정상국가, 딸바보 아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보다는 더 좀 짭짤한 수입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근데 김주애가 나오면서 리설주가 나오는 빈도가 많이 줄죠. 줄었죠. 네. 줄죠. 엄마를 내세우게 되면 얘는 뭐 엄마 있는 그냥 초딩 딸애야 이런 되니까. 이미지가 되니까 엄마를 가급적 그 김정은하고 딸 주애가 군사 관련한 행사라든가 공식 행사 이렇게 올 때 레드카펫 밟고 올 때 보면 알잖아요. 그쵸. 중앙에 당당히 부녀가 들어오는데 이설주는 뒤에서 옆에 약간 그 레드카펫을 그냥 반만 걸치고 네, 들어오잖아요. 뒤에서. 그런 것들이 뭐 이설주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철저하게 사전에 그 노동당의 선전선동 또 그 전략가들이 그 의정 관련한 메시지를 주겠죠. 오늘은 의상 프로토콜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하고 뭐 이설주 동지는 뒤에 따라오는 걸로 하고 뭐 김여정이는 밖에 빠져 있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네. 그냥 추측만 하겠지만 간부들은 김정은의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간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여성 후계자 수업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다가는 자기 목숨이 부지가 안 이거니까. 되는데 당연히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어떤 결정이든지 그게 뭐 북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죠. 상황이 되든지 그걸 나중에 사후에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키죠. 절묘하게 네. 정말 정당화시키고 그거를 끝내 또 밀고 가가지고 어쨌든 억지로라도 기정사실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죠. 그러면 이런 추론 250대 전달식에 최선희하고 귓속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김주애가. 네. 그러면 김주애를 담당을 하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있을 텐데 있을 겁니다. 그게 고모 김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송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리설주가 직접 아니면 저는 다른 모자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송월이가 김정은을 챙기면서 주애까지 챙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선이 다르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김여정이가 그걸 붙어가지고 하는 거는 영상에서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김주애를 누군가가 챙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얼마 전에 만찬 연회장에 보면은 김주애 앞에 항상 보면은 일제 아지모토 깨소금 병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아지모토 깨소금이 삶은 계란 같은 거 먹는데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우리 슈퍼에도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김주애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 연회장에 그게 있을 리는 없고 걔 앞에만 걔 앞에만 항상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김정은이 담배 그렇게 열심히 피는데 크리스탈 잿더리 항상 놓여 있는데 그 잿더리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현송월이 그렇죠. 가방에서 나오겠죠. 네, 현송월이 가방에 나오죠. 네, 현송월이가 항상 들고 다니다가 네. 담배하고 성냥하고 또 라이터도 안 가지고 꼭 성냥 쓰지 성량을 않습니까? 지키게. 올려놓고 하는데 김주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그거를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북한 영상에 이상한 모습은 있습니다. 현송월 말고 현송월 꼽은 같은 여성이 하나 나타나죠. 예. 조금 더 젊은 근데 여성이. 역할이 뭔지는 모르는. 네, 근데 그런 일군의 현송월 그룹에 있는 그쪽 친구들이 아마 의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김주애가 너무 어리니까 네. 지금 자기 측근 그룹을 형성하는 건 불가능. 그것까지는 어렵겠죠. 어렵고. 그거는 어렵고 뭐 보호를 이렇게 받고 물론 제가 보면은 엄마인 이설주가 제일 많이 뭐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엄마가 것 같아요.
엄마가 일종의 뒤에서 후견인으로서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설주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 소생들을 4대 세습자로 만들지 않으면 얘들 또한 거의 몰살이다. 아, 고용의 네. 딜레마가 그렇죠. 여기도. 분명하게 있겠죠. 분명하게 있겠으니까 이설주도 뭐 만만치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소생들, 자기 슬하의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설주 입장에서는 꼭 김주애가 아니라도 되죠, 그죠? 다른 아들이거나 뭐 그렇죠. 다른 딸이 자기 거니- 배에서만 나왔으면 그것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 좋은 포인트네요. 네. 생긴 건 좀 수더문하게 생겼는데 지금 상당히 절박한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은 상황일 수도 간단치 있겠네요. 않습니다. 그 예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할 때 김정숙 여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판문점 정상회담장 여기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꾸미신이라고 여사님께서 수고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어. 이렇게 던지잖아요, 먼저. 간단치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김주애가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후계 수업이고, 그리고 확실한 건 혁명은 대를 위해서 하는 건다. 네, 김정은 대로 간다. 그건 확실히 각인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걔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혁명 계승론, 주체 혁명 위협이 워낙 간고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큰 오랜 시간 걸리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 대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세습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어쨌든 김주애 자체를 이제 4대 세습 후계자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습된 이후에 미래는 모르지만 세습까지는 성공할 거다. 누가 될지는 김정은만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만일에 김주애를 선택한다면 네. 그렇다면 그 뒤에 리설주도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왜 이렇게 어린애를 가지고 이 난리를 피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또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김정은이가 지금 40살인데 1984년생. 84년생.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50쯤 돼가지고 후계 문제를 내부적으로 하다 표면화해도 되는데 지금 10살 된 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뭔가 자기가 예감하는 내가 왠지 오래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 아니냐. 그거 아니면 사실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인천하 네.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다음에 우리 이 기자님이 쓴 책 중에 이제 후계자 김정은 북한 권력구도 분석하신 게 있어요.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자, 이로써 대동강 TV에서 이제 이 기자님은 북한 여인천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동강 TV 대동강 포스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